네, 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앞서 전해드린 대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새로운 갈등이 지금 핵으로 떠올라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어제 의총을 열어서 이 공천제도를 논의할 특별기구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만 친박, 비박 간의 계파 갈등과 또 당청 관계 악화 기류는 지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관철을 위해서 청와대와 전면전도 지금 불사할 태세인데요. 김 대표가 오늘 오전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공식 일정에 오늘 모습을 보이지 않던 김무성 대표는 오늘 아침에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회동하기 전에 청와대에 이 회동 사실을 밝혔고 또 회동이 끝나고 합의문도 미리 보여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 대표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내가 이까지 밝히는 거예요. 뭐 내 혼자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자꾸 비판하고 하니까. 그래서 당대표로서 민주정당에서 어떤 비판도 저는 수용합니다. 그러나 비난하지 말아요. 없는 사실 가지고 왜곡해서 자꾸 비난한 건 당만 분열이 되고 네, 김무성 대표 측은 일정 전면 취소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논의를 계기로 노골화되고 있는 청와대와 친박계 간의 공세에 불만의 표시를 드러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김무성 대표의 오픈 프라이머리 추진에 대한 친박계의 반발로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반대에도 김무성 대표가 야당 대표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합의를 하자 이 당청 간의 갈등이 본격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는 왜 서로의 주장을 지금 굽히지 않고 있는 걸까요? 먼저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인 김무성 대표는 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통해서 친박계에 휘둘리지 않을 당내 지형을 구축해 보겠다라는 심산이 있는 것 같고요. 반면 청와대는 내년 총선 이후 후반기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 친박계 의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당청 갈등 표면엔 안심번호 이 합리성이 있지만 그 이면은 당청 간 공천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임기 후반기에 국정 장악력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고 그 다음에 사실 조금 더 나아가서 해석한다면은 네. 퇴임 후에 영향력을 고려한 부분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총평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총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청와대 친박과 김무성 대표가 두 무사가 진검승부에 있어가지고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권력 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총론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당내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도 더 지금 커지는 양상인데요. 김무성 대표가 불참한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친박계의 자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안심번호 공천제를 철회하라면서 김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 문제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나는 김무성 대표가 얘기한 것도 나는 잘못된 것이다. 모든 문제는 당에서 의논하고 협의하고 해나가면 아무 일 없는 걸 가지고 엉터리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의제가 뭔지도 모르고 이건 뭔지 미치는 영향도 모르고 딱 대표한테 갖다 줘가지고 협의하도록 하는 난 그런 당내 참모들도 난 문제가 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안심번호는 여론조사의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지 공천제가 아니라면서 왜 여당이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싸워야 하느냐고 김무성 대표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서 최고위원은 참모들의 문제점까지 지적하면서 김 대표를 강하게 질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자제 분위기 속에 차분히 대응을 하면서도 김무성 대표의 사전교감 주장에 대해선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규환 정무수석이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안심공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현규환 수석이 반대를 표현한 기억은 없다. 다만 우려를 했다면서 다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자, 박 대통령이 다음 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를 더 이상 자극하는 것은 청와대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경욱 대변인은 그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네.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다음 주에 있을 뭐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 석상에서 김무성 대표와 관련해서 특별한 언급을 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는 지난해 상하이 개헌 발언 때와 또 지난 7월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로 이어진 국회법 거부권 사태에서도 청와대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대표는 이후 줄곧 당정청 한 몸을 강조해 왔고요. 하지만 김 대표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고집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힘의 논리에서 보면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당대표 이후 청와대에 두 차례 머리를 숙였던 김무성 대표. 정말 세 번째 후퇴는 없는 것인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